여러분 안녕! 생방송 톡톡! 유니비전의 연희. 환희입니다. 학과를 정해하는데 어딜 가지? 정확히 이 학과는 어떤 걸 공부하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유니비전에서 못 물어봤어. 학부생인 나도 궁금한 게 많아. 하는 학우를 모두 환영합니다. 뿌잉뿌잉! 생방송 톡톡! 유니비전에서 각 학부 학생회와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학생회가 나와주셨나요? 전전전 비인공!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는 바로 지금부터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는 7시 15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하단의 댓글창에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함께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학생회 부회장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기대하라. 쇼쇼쇼! 네, 여기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학생회 부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전자 및 컴퓨터공학부 부회장 송가람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학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학부는 전전 트랙과 컴퓨터공학 트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및 전자산업 개발에 필요한 학문들을 배우는 곳이고요. CSE 트랙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학문들을 배우는 곳입니다. 주로 그 학과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학과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그 전전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연구 분야가 있고 다양한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이제 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구실에 대학원을 간다든지 이제 뭐 어딜 가든 되게 전망이 아주 밝고요. 이제 컴퓨터 트랙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네이버나 아니면 LG 소프트웨어 같은 곳이랑 함께 연관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취업을 하든지 역시 대학원을 가든지 모두 다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학원 진학에 준비해야 될 것들은 따로 그렇게 많이 없고요. 일단 학과의 학부생일 때 학과 공부에 전념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교수님들께 미리 컨택을 한 뒤에 이제 랩실 같은 데 미리 들어가서 뭐 연구 인턴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도 취업과 같이 이전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공부가 약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리 공부해 놔야 하는 과목이 특별히 있나요?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좀 열심히 해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물리 2 뒷부분에 나오는 뭐 전자기라든지 아니면 회로 부분이 나오는데 그쪽도 재미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트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앰프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제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거 열심히 들어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역시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전공에 가서도 성공적인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학과 공부가 힘들지 않은지, 그 중에서도 특히 컴공의 과제가 그렇게 많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앰프를 배울 때 이제 그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컴퓨터 공학으로 진학을 하게 될 경우 이제 그 프로젝트들이 2주에 한 번씩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곤 하는데 이제 과제가 많긴 하지만 일단 하고 나면 얻는 것도 되게 많고 하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코딩을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역시 그것도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과 공부를 따라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트랙별 권장하는 이 트랙이 있나요? 전기전자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트랙으로 컴퓨터공학 트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컴퓨터공학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랙으로 전기전자 트랙을 제일 많이 하곤 하는데 이 트랙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른 트랙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을 함께 전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전기전자에서 하드웨어 쪽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을 다루기 때문에 양쪽을 다 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서 보통 그렇게들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역시 한 트랙에 한 학부에 속해 있는 두 트랙을 함께 전공하는 것도 나중에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데 전공이 나와 맞는지 알아보려면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공이 나와 맞는지 알아보려면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에선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학부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교수님께 메일을 써서 상담을 해본다든지 그런 좀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과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확인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취업 가능한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취업은 되게 다양한 분야로 많이 할 수 있는데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전자 분야도 있고 정보통신 분야로 뭐 SK 브로드밴드나 뭐 이쪽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 같은 데도 취직을 되게 많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뭐 이런 쪽도 되게 많이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역시 뜨는 과목이다 보니 옛날에 있었던 대기업도 그리고 새로 생기는 신생 기업들에도 많이 취업을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앰프에서 하는 거랑 컴공에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나요? 앰프의 연장선이 이제 그 컴공에서 하는 거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컴퓨터 공학을 갔을 때 그 코딩 능력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무언가 학문도 되게 많기 때문에 수학도 잘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 기초 과목에서 배웠던 것들이 정말 쭉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물리와 수학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고 컴공 트랙은 확실히 엔지니어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듣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의 특징,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메모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저장 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능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수요가 많아서 대량 생산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비메모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기능을 하도록 구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만드는 그런 산업들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 혹시 특별히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부를 전공한 선배님들의 취업별 사례나 대학원을 간 선배님들의 사례를 조금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취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가 워낙 이제 진학률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이제 통계를 보면 한 15% 정도 취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15% 정도 하신 분들도 모두 이렇게 다 자신이 원하는 기업으로 이제 좋게 가신 걸로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실 연구 주제, 랩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나 아니면 연구 인턴 지원 조건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일단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회로 분야, 통신 분야, 제어 분야, 그다음에 전자 소자 분야, 그리고 신호 처리 분야 이렇게 많은 분야들의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랩실에 들어가시려면 이제 일단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그 연구 주제에 대한 수업을 듣고 난 뒤에 마음에 들고 하면 이제 교수님께 컨택을 하시면 이제 그냥 흔쾌히 잘 받아주실 거예요. 굳이 그렇게 이렇게 부담스러울 필요 없고,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 AI라든지 이런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 교수님들도 역시 그냥 수업 열심히 듣고 이제 교수님들께 이제 이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다 받아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진로를 일찍 정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1, 2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차차 배워가면서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3학년 1학기 정도까지 이제 개론 형식으로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운 뒤에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전공이나 아니면 이제 그 분야를 선택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 공부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1, 2학년 때 특별히 걱정하지 않고 개론을 열심히 듣는다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전자기학이 너무 어렵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자기학이 어렵긴 하지만 이제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학점도 잘 주시는 편이고 전자기학은 그래서 이렇게 저도 잘 못해서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공부하고 저희가 기계공학과 이런 것과는 다르게 계속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잘 가르치시는 교수님들도 정말 중요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항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전기 공학을 1, 2트랙으로 선정하면 더 좋다고 그러는데 정말인가요? 네, 더 좋아요. 어떤 면에서 더 좋을까요? 왜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자 쪽은 이제 하드웨어를 주로 다루는 쪽이고 반도체나 아니면 회로로 이제 뭘 만드는 쪽이고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알고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럼 혹시 그 1, 2트랙 말고는 전자전기를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이 2트랙으로 네. 주로 어떤 걸 선택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자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30%가 컴퓨터 공학을 주로 전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10% 정도가 이제 10%에서 뭐 인간공학이나 물리 쪽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비슷한 비율로 이제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분야로 많이 트랙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소프트웨어가 어디에나 쓰이는 시대이다 보니 인간공학이나 수학 그리고 물리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성가람 부회장님과 헤어질 시간이네요. 네, 그럼 너무 아쉬운데 네, 너무 아쉬워요. 뭐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저희가 9월 21일에 EC 나잇이라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제 학부 교수님들, 대학원생, 학부 학생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EC에 소속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많은 참여해서 이렇게 파티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1학년들도 참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저희가 조만간 EC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기다리면 EC의 밤도 개최되고 좀 더 사람들이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학생회 부회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라. 쇼쇼쇼! 안녕하세요. 여기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학생회 부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학생회 부회장 장성원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학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는 2017년을 기준으로 ID 트랙 그리고 HFE 트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ID 트랙, 즉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트랙은 제품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 방안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산업 디자인 트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간공학 트랙은 사람의 인지적 그리고 인체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되게 공식적인 수치를 접근을 시켜서 그리고 그 수치적으로 제품에 이제 입혀서 다시 제품을 발전시키는 그런 인재를 양성시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자인, 재능이 있어야 하는 분야인가요? 사실 디자인하면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게 이제 천부적인 재능, 스케치를 잘하고 혹은 뭐 손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했다시피 두 트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인간공학부 트랙은 어느 정도 공학적인 기반이 깔려야 합니다. 물리 그리고 수학 어느 정도 생명 쪽에도 이제 베이스가 깔려야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훨씬 더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천부적인 재능 이런 거는 인간공학 쪽에서는 특히 더
조금 더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업 디자인 트랙에도 이제 뭐 스케치, 뭐 일러스트 능력, 포토샵 능력, 뭐 CAD 모델링 능력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부에서 이제 신입생을 뽑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고 뽑기 때문에 네, 뽑지 않고 이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한 천부적인 재능보다는 들어와서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공학부와 산업 디자인 모두 어쨌든 기초 과목이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목의 공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인간공학이라는 트랙이 다른 학교에는 없기도 해서 저는 조금 생소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혹시 기초과정부에 어떤 과목이 인간공학부의 트랙에 관련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간공학 트랙은 이제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잘 생소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과목에서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인간공학이라는 그런 과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공학부 트랙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수학적인 부분, 이제 물리적인 부분, 왜냐하면 제품을 바라봤을 때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분야가 되게 많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체 그리고 인지 쪽으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생명 쪽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여러분이 배우고 계시는 뭐 물리 1, 물리 2, 그리고 뭐 수학 부분 혹은 생명에 관련된 부분을 기초를 탄탄히 하고 오시는 게 이제 인간공학부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과목 모두 열심히 해야 인간공학부 트랙을 전공했을 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함께 무엇을 만들고 디자인을 함께 하고 하는 과목이다 보니 인간공학 과목에 조모임이 그렇게 많아서 조금은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산업 디자인 트랙도 그렇고 인간공학 트랙도 그렇고 조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학부가 이제 협업을 통해서, 왜냐하면 제품을 바라보거나 혹은 어떤 문제점을 바라봤을 때 혼자서 보는 시각과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그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을 찾는 시각은 훨씬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팀 모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나중에 고학번이 될수록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팀 모임에서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피력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주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잘 기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혹은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모임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함께 제품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이번에는 2트랙 그리고 1트랙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디자인 계열 말고 인간공학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를 특히 추천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학생들의 전공 선택 과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율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산업 디자인 트랙과 인간공학 트랙에서는 조금 차별성을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공학 트랙 쪽을 봤을 때는 인간공학 트랙을 2트랙으로 가져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1트랙을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 계열 혹은 뭐 기계 쪽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 그런 능력들을 기를 수 있는 곳이 인간공학 트랙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간공학 트랙을 1트랙으로 또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2트랙을 기계 또는 뭐 전전컴 혹은 뭐 생명, 되게 저희가 분포도를 봤을 때 어느 하나 내세울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공학 쪽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폭넓은 그러한 뭐 학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업 디자인 트랙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트랙의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적인 부분이나 체력적인 부분 소모가 되게 많기 때문에 1트랙을 주로 하고 2트랙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추세가 뭐 컴퓨터 혹은 뭐 기계 혹은 뭐 전전 이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혹은 경영 쪽도 요즘 많이 선택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공학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과목과 융합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혹시 연구실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연구실의 연구 주제, 그리고 네. 랩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연구 인턴 지원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저는 1트랙이 산업 디자인 트랙, 2트랙이 인간공학 트랙으로서 이렇게 지금 3학년 2학기에 재학하고 있는데요. 2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서 이렇게 인턴으로 들어갔었고 지금 한 1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생각해 봤을 때는 인턴을 넣을 때 특별한 자격이나 기준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일일이 교수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내가 가겠다 그리고 그게 교수님과 얼마나 부합한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뭐 특별히 인간공학 쪽에서도 특별히 그런 특별한 능력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자기가 얼마나 기초를 튼튼히 잡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실이 갈릴 것 같고요. 인간공학부는 또 특히 저희가 쉽게 이제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머리에서 머리를 자르고 이 위에 파트가 인지, 밑에 파트가 인체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교수님들에게 컨택을 하시면 훨씬 더 자신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학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공자의 취업 사례나 비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사실 인간공학 트랙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인간공학 트랙은 저희가 이렇게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대학원 진학 그리고 뭐 취업 비율이 거의 이제 7대3 정도가 되는데 취업에 시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취업에 다 100% 통공을 하는 수치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재상을 보았을 때 인간공학 트랙이 당연히 선호할 수 있는 대상의 학생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뭐 물리 혹은 수학, 때로는 디자인 이쪽으로 전부 다 두루두루 다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기업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서로 간에 협업이 잘 되는 그러한 인재이기 때문에 인간공학 트랙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산업 디자인 트랙에서는 최근에 이제 대학원 진학뿐만 아니라 취업 쪽으로도 열심히 나가고 있는 선배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퍼시스라고 하는 이제 가구 디자인 회사 쪽으로도 취업을 한 선배가 계시고 혹은 LG, 우리 삼성 쪽에서도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전전 기계 이런 트랙만 뽑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디자이너의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사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산학을 통해서 채용이 되는 그런 결과물도 가지고 있고 점점 진로에 대해서도 진학에 대해서도 발전하고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입학할 때나 취업을 할 때나 자기가 배운 것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이 자기와 맞는지 조사를 잘 해보고 회사를 선택하고 대학원 랩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혹시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특별히 미리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없나요? 어렸을 때라고 하면 1, 2학년 1, 2학년 때. 네. 1, 2학년 때 미리 1학년 때는 굳이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2학년 때면 당연히 학과에 들어와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공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인간공학 개론 그리고 산업 디자인 트랙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요소와 원리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탄탄히 가져 나가야지 나중에 좀 더 접목시키고 이게 쌓아 나가는 구조이고 특히 산업 디자인 트랙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과정의 커리어가 좀 이렇게 정확히 잡혀 있는 그런 트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그 과목들을 차근차근 밟아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게 나중에 대학원에 진학하여서 대학원 때 실질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글 시트 질문입니다. 이 트랙을 산업 디자인으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트랙은 18학점만 이수하면 된다는데 18학점으로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반영된 물건 같은 것을 제작할 수 있을까요? 산업 디자인 트랙을 이 트랙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18학점 학점에 대해서는 제가 단순히 딱 이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했듯이 디자인은 단순히 어떤 물체를 이렇게 외형을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디자인은
처음부터 어떠한 문제를 찾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까지 새로운 컨셉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로움을 느끼는가, 사회에서도 어떠한 이로움을 느껴갈 수 있는가, 어떠한 영향을 가져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18학점안에 당연히 전필, 아까 말했듯이 한 학년에 2개씩 되는 전필들을 들어오면은 모형을 제작하거나 간단한 코스는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요즘에 학생들이 되게 첨가물 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이 트랙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나중에 디자인적 사고를 하기에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건축 쪽 진로와도 관련을 지을 수 있을까요? 사실 산업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떠한 자동차 분야도 들어가고 가구 분야도 들어가고 다양한 것들이 접목이 되는데 그 바탕 이전에 이제 건축에도 그 이전에 얼마나 사고를 유연하게 가져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가구도 그랬고 저희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도 지금 졸업 전시회를 건축으로 준비하는 학생도 계시고요. 작년에도 졸업 전시회를 건축물로서 이렇게 선보인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에도 관심이 있다면 자기가 기본적으로 2, 3학년 때 배우는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갈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장성원 부회장님과 헤어질 시간이네요. 네, 너무 아쉬워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지, 그리고 학부 설명회는 언제인지 함께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 학생회 저를 포함한 회장님 그리고 16명의 학생들이 학생회를 구성해 오고 있는데 DH학부가 작지만 이 트랙 구성이 많기 때문에 홍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페이스북 혹은 SNS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인공 설명회는 저희가 어제 이제 랩투어와 유니비전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아마 10월달쯤 저희가 모든 교수님들을 참여해서 이렇게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 생방송 톡톡 유니비전에서는 전전컴과 디인공 학생회 부회장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궁금증은 많이 해결되셨나요? 네, 오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유니비전뿐만이 아니라 각 학부 학생회에서 학부 설명회 및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공 선택에 있어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9월 12일 월요일에는 경영학부와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해 주세요. 뿌잉뿌잉! 각 학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구글 시트와 생방송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유니스트 영상제 올기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거. 그럼 저희 연희는 한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